영감독 재계약 발표는 차명수 단장이 내일 구단 수뇌부 사장님한테 가서 이야기를 하고 결재를 받아서 발표를 하게 될 겁니다. 발표를 아마 뭐 조만간에 발표할 겁니다. 내일 뭐 결재 받는다 그러는데 뭐 어느 정도 선이냐? 예. 역대 최고죠. 역대 최고가 매우 확실시 된다. 그리고 김현수 선수 KS MVP 롤렉스입니다. 롤렉스 시계예요. 롤렉스. 오지환 선수가 2년 전에 받았던 그 그러니까 이 예전에 롤렉스 시계가 있었잖아요. 안에 넣어놨던 거. 이거 뭐 수리를 해가지고 했고 그거 말고 그 롤렉스 말고 그때 1억이 조금 더 넘는 그 롤렉스 시계를 그죠? 그 굉장히 유명한 그 롤렉스 금통 롤렉스 시계를 오지환 선수가 받았는데 김현수 선수는 뭐 이번에 뭐 다이아가 조금 박히고 금통이 아닐 수도 있는데 얕은 1억 원 안팎의 비슷한 가격대의 롤렉스 시계를 선물을 주기로 했는데 오지환 선수는 금통이잖아요. 금값이 얼마나 올랐습니까? 2년 동안 2배가 뭐야? 진짜 많이 올랐거든요. 금값이. 팔지도 않겠지만 금값이 엄청 뛰었어. 김현수 선수도 롤렉스로 1억 안팎으로 이제 돈을 맞춰서 시계를 선물을 구단에서 할 거고. 근데 이게 그냥 선물하는 그게 아니에요. 이미 LG가 KBO에 특별 서류를 냈습니다. 그래서 KBO에서 승인을 했어요. 그거 선물해도 좋다. 시즌 들어가기 전에 한국 시리즈에 올라가서 한국 시리즈 MVP한테는 우리가 특별 선물을 조금 하고 싶다는 걸 이게 서류를 만들어서 제출을 해놨어요. KBO에. 이게 왜 이런 일이 벌어졌냐면 2년 전에 한국 시리즈에서 LG가 우승을 하고 MVP인 오지환 선수한테 그때 고 구보무 회장이 남겼던 그 고가의 롤렉스 시계 있죠. 이 롤렉스 시계를 전달을 했어요. 뭐 근데 그 약간 다른 그겁니다. 같은 그건 아니지만 그 롤렉스 시계는 아니지만 수리도 깨끗하게 했고 했지만 다른 롤렉스 시계를 이렇게 해서 왜냐면 오지환 선수가 그건 따로 기부 의사를 밝히기도 해서 다른 걸 또 선물을 딱 했는데 아울러 또 연경혁 감독이 그때 마무리 유영찬 선수한테 포수 박동원 선수한테 사비로 각각 1,000만 원씩을 또 줬었어요. 근데 이거를 일부 구단에서는 이게 문제된다. 왜냐하면 이게 별도 보상이다. KBO 리그가 승리수당을 허용을 안 하고 있는데 이거 승리수당 아니야? 제동을 딱 걸었습니다. 그래서 KBO가 지난해 1월에 메리트 지급 가능한 그 규정을 새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정규 시즌 개막을 앞두고 한국 시리즈 MVP 시상 뭐 이렇게 등등 해서 포상 계획서를 이렇게 미리 내면 그걸 보고 승인을 해주는데 그래서 요거 내는 거는 제출이 됐다. 제출을 미리 LG가 했다는 것을 제가 KBO에 확인을 했습니다. 냈더라고요. KBO에서 선물하는 거 아무 이상 없다. 선물해라. 인터넷 정수기 교체 고민하시는 분 많으시죠? 성능은 거기서 거기 혜택만 잘 비교해 보세요. 비교원 인터넷 비교원 할 때 비교원 최대 혜택이 더 늘었습니다. 인터넷 신규 가입 시 48만 원, 휴대폰 구입 시 최대 50만 원, 정수기 렌탈 시 최대 30만 원, 총 128만 원 혜택 놓치지 마세요. 휴대폰 구매를 안 하시더라도 통신사만 변경해도 최대 30만 원 혜택을 드립니다. 보장제 시행으로 타사보다 지원금이 적다면 지원금 차액의 150% 더 드린다고 합니다. 인터넷 가입 원할 때 비교원 비교원은 23년 동안 60만 명 누적 가입자, 983억 누적 현금 사은품 지급, 그리고 개인 정보 보안도 철저해 한 건의 보안 사고도 없었습니다. 1670-2521로 상담 받으시거나 녹색창에 비교원을 검색하고 상담 신청하세요. 야구부장 보고 전화했다고 말씀하시면 비밀 혜택을 더 드립니다. LG가 지금 얼마나 우승 보너스를 나눠 갔느냐. 진짜 역대 최고인데 하여튼 2년 전보다 한 35억 증가해서 대략 한 80억 원 정도. 80억 원. 지금 KBO가 올해 포트 시즌 16경기였거든요. 다 매진입니다. 33만 5천 명 넘는 관중이 모여서 입장권 판매 수익이 157억이었어요. 157억. 여기에 KBO가 이제 뭐 재반 비용을 좀 뗍니다. 경기장 빌리는 비용도 있고 사람 쓰고 뭐 등등등등 이게 제법 돼요. 그게 한 43에서 한 45%, 평균 한 44%가 들어간다고 생각을 하고 총 받은 입장 수익의 56%는 뭐 대략적으로 계산을 해보면 88억인데 정규 시즌 우승팀이 일단 20%를 가져가요. 그리고 나머지 이제 80%에서 한국 시리즈 우승팀이 50%, 그 80%의 50%를 댕강 떼가죠. 그 다음에 2위 팀이 24%, 3위 팀이 14%, 4위 팀이 9%, 5위 팀이 3% 이렇게 차등해서 나눠 가집니다. 그래서 LG가 대략 우승 몫으로 17억 6천, 그리고 한국 시리즈 우승으로 35억 조금 넘는 돈. 뭐 이거 다 합치면 52억 8천이고 여기에 구단에서, 그러니까 요건 그룹에서 돈을 더 줄 수 있어요. 그러니까 10개 구단이 지금 규정을 새로 만들었어요. 이게 좀 몇 년 됐는데 한국 시리즈 보너스를
그러니까 받는 배당금 총액의 50%를 넘길 수 없다. 50%까지 줄 수 있다. 이제 LG그룹은 상한선까지 늘 줬어요. 2년 전에도 29년 만에 우승해도 더 주는 건 없었어요. 사실 이제 더 준 구단들이 있긴 있어요. 근데 예배 규정을 그 구단들이 이야기를 하면서 KBS 또 승인도 해줬습니다. 여러 가지 예배 규정이 있어요. 그때 뭐 코로나 때문에 관중이 없었다 해서 오히려 이제 관중 들어왔던 것보다 더 큰 금액을 또 모교에서 쏜 적도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50%를 주면 좀 뭐 총 다 해서 한 대략 한 79억 2천, 대략 80억 원을 받게 되는데 올해 LG가. 그러니까 요게 2년 전보다 한 35억이 더 커졌어요. 그러니까 선수들한테 돌아온 돈이 일단 더 커졌는데 팀별로 이거 어떻게 나누냐면 이거 나누는 게 되게 복잡해요. 이것 때문에 싸워. 누구는 뭐 왜 S고 누구는 A냐부터 해서 또 야씨 감독이 많이 받아가는 건 알겠는데 저렇게 많이 받아가냐부터 코치들은 또 입 나오고 이것 때문에 늘 싸우는데 그래서 그때 이제 김은영 감독 같은 경우는 본인한테 들어온 돈 있죠. 그 중에서 1억 원을 떼가지고 나눠서 코치들을 나눠줬어요. 예전에는 이 감독분이 그렇게 안 컸는데 한 10년 전 뭐 하여튼 그 정도에 갑자기 어느 순간부터 감독이 그냥 엄청 포션이 높아졌습니다. 이걸 아예 너무 높이는 걸 안 된다 해서 규제를 걸어놓은 팀들도 있습니다. 뭐 대표적으로 SSG 같은 경우는 우승 보너스에서 감독의 포션을 좀 많이 낮춰놨어요. 근데 그렇게 하더라도 일단은 뭐 감독은 수억 원을 받죠. 뭐 최소 3억 원 이상입니다. 뭐 많게는 4억, 5억 막 올라가죠. 막 올라갑니다. 올해는 역대 최고액이잖아요. LG가 굉장히 많이 올라갈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선수들은 뭐 S급, A급 같은 경우 당연히 억대입니다. 무조건 억대입니다. 무조건 억대고 팀 전력의 보탬이 적은 이제 백업 선수라 하더라도 뭐 5천만 원 이상, 수천만 원급에 이렇게 또까지도 좀 돌아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수훈에 따라 좀 다르죠, 그죠? 그래서 자신의 연봉보다도 뭐 많은 경우도 꽤 많아요. 그 치리노스 선수 얘기를 조금 해볼게요. 일단은 치리노스 선수 1년 더 가고 싶대요. 연 감독이 구단에서 치리노스 선수는 난 간다. 근데 이게 왜 그러냐면 사실 한 달도 안 된 것 같아요. 한 달 좀 됐나? 한국시를 들어가기 전이니까 한 달 반쯤 되는 것 같아요. 제가 이제 그 잠실 야구장 감독실에서 연경 감독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 치리노스 선수 웬만하면 바꿔야 될 것 같아. 뭐 그러더라고요. 교체 의향이 분명히 있었어요. 뭐 여러 가지로 더 좋은 선수 뭐 왜냐하면 이제 톨허스트 선수하고 비교도 좀 되고 뭐 여러 가지 생각이 있었나 봐요. 연 감독이 뭐 눈이 높잖아요. 그리고 LG가 최근에 좀 괜찮은 선수들 좀 데려왔어. 딱 그런 생각도 하기도 했어요. 좀 바뀌었어. 1년을 일단 더 가보자. 괜찮다. 일단 내년에 같이 가고 결과 보고 그때 결정하자. 왜냐하면 이제 우승 안에도 역할을 한 거 아니야. 1선발은 아닌데 2선발 정도라면 충분하다. 괜찮다. 뭐 물어본다 그러면 괜찮아. 물론 훨씬 더 좋은 투수가 있다고 하면 뭐 그러면 진짜 고민을 또 하겠지만 웬만하면 같이 가고 싶다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생각이 많이 바뀐 거예요. 일단 투심 좋고 또 뭐 포크볼도 있고 그리고 다른 건 다 떠나서 이 선수가 뭔가 보여준 게 있어. 그게 뭐냐면 1차전을 앞두고 1차전 전날 아침에 치리노 선수가 몸이 안 좋다. 다른 선발 준비를 좀 해야 될 것 같다 해서 그래서 본인이 내가 어떻게든 최대한 빨리 오겠다. 4차전에는 내가 마사지를 매일 받든 뭘 어떻게 하든 최대한 준비를 하겠다고 본인 이야기를 했대요. 사실 외국인 선수지만은 데리고 있는 감독이 이 선수가 특별하게 열과 성을 다할 때는 그러면 감독도 그만한 걸 보여줘야지 다른 선수들한테 미치는 영향도 있다. 그런 것도 생각을 할 수밖에 없다고 연경 감독이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치리노 선수는 이제 그 부분이 조금 컸던 것 같아요. 근데 그 마음이 참 고맙게 본인이 받아들였다 그러더라고요. 그렇지 않았으면 냉정하게 교체 생각을 계속 이어갔을 법도 한데 그리고 뭐 김경태 코치 갔잖아요. NC에 이호준 감독이 뭐 사정사정해서 또 부탁을 해서 보냈다 그러더라고요. 일단 뭐 지금 차명섭 단장이 또 코치를 한 명 더 알아보고는 있습니다. 알아보고는 있는데 뭐 우선은 최상득 코치가 그 빈 공간을 좀 커버하는 부분은 좀 준비를 조금 하고 있고 그 연 감독이 김현수 선수, 박혜민 선수 잡아달라고 한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 잡아달라고 한 이유는 김현수 선수는 2년에 25억 원 옵션 발동이 안 됐죠. 자동 발동은 안 됐습니다. 왜? 지난 4년 동안에 요렇게 챙겼던, 그러니까 평균으로 하니까 이게 옵션이 평균으로였거든요. 이거 못 채웠어요. 그래서 발동이 안 됐는데, 시즌 중에는 사실 뭐 발동을 할 수도 있었겠지만은 뭐 안 됐습니다. 결과론적으로. 구단도 좀 맞추고 한번 생각을 해보자 했거든요. 근데 활약은 더 잘한 거죠. 뭐 그렇게 치면 이제 잡으려면 돈을 더 쓸 수도 있겠지만 뭐 연 감독도 값이 조금 더 올라갈 여지가 뭐 있지 않겠냐. 지금 활약만 보면 이렇게도 이야기다. 무조건 좀 잡아달라는 부탁을 했고 그건 이제 경험 때문에. 왜냐 SK 때 연 감독이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내 실수가 쌓여갖고 내가 9등까지 팀이 꼬꾸라졌는데 강승호를 키우고 그 당시 강승호 선수를 키우고 싶은 마음이 좀 있었어. 그랬으면 진짜 뭐 FA로 좀 괜찮은 선수를 오히려 데리고 와서 같이 키웠으면 됐는데 그때는
넥센 때 생각만 하면서 기회만 주면 무조건 크겠지 했는데 초반에 부진했잖아요. 이게 2군에 내려가서 뭔가 몸을 만들어라 그랬는데 음주운전 사고가 나는 바람에 선수가 뭐 붕 가운데 떠버렸단 말이에요. 사실 LG가 키울 선수가 있습니다. 거포가 이재원 선수가 있어요. 뭐 이건 뭐 말 안 해도 다 알죠. 근데 이재원이 있다 해서 김현수가 필요 없는 그건 아니라는. 왜? LG는 육성도 하고 성적도 내야 되는 팀이에요. 적어도 대한민국 간판 팀이라 그러면 그래야 된다는 게 단장 생각, 또 감독 생각, 구단주의 생각도 같아요. 그러려면 김현수 선수가 있어야 돼. 최소한 유망주가 클 때까지 뭔가 진짜 폭풍을 막아줄 그런 가림막 정도는 있어야 된다는 거죠. 무작정 누가 막아주면 알아서 그거 온실 속에 화초를 키우겠다. 그건 아니지만 어느 정도 너무 그냥 가혹하게 해버리면 안 크는 거죠. 그죠? 같이 있어야 된다. 김현수 선수도 한 2년 뒤에는 조금 더 경기수는 좀 줄어들겠지만 존재감 보이고 그리고 또 한 2년 후 지금으로부터 한 4, 5년 후에는 또 뭐 은퇴를 하게 되면 코치가 할 수 있고 또 열심히 하면 또 감독도 할 수 있고 그럼 그다음 또 오지환 선수 코치도 할 수 있고 또 감독도 할 수 있고 이제 그런 선순환되는 LG 시스템을 만들고 싶어 하는 것이 연경혁 감독의 뭐 생각입니다. 6년을 이제 하게 됐잖아요. 본인이 하게 됐는데 그런 생각이 좀 크더라고요. 본인은 언제 떠날지 모르지만 팀은 영속해야 되니까 그런 어떤 시스템을 만들려고 그러면 김현수가 있어야 돼. 외부 FA는 뭐 제가 이제 참여수 단장 그때 이야기할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완전 없어. LG는 절대 없다. 키우다가 안 되면 잡을 수는 있어도 지금은 이제 뭐 다 성장했잖아. 그러니까 예를 들면 신민재 선수 같이 이루가 없었다. 그러면 뭐 돈을 줬어라도 뭐 박민호 선수 같은 진짜 좋은 FA가 누가 나왔을 그런 진짜 뭐 A급, S급 이런 선수를 겨냥을 해서 잡을 수도 있었겠지만 그런 선수가 만약에 나왔다 그러면 근데 그렇지 않으면 그냥 지금은 외부 FA 올 시즌 같은 건 없다. 내부 FA만 좀 신경을 쓰고 육성에 좀 더 신경 쓰고 뭐 그렇게 하고 신민재 선수 같은 선수 진짜 좀 대단하죠. 어떻게 보면 몇 년 전만 보더라도 뭐 대주자 뭐 2군에 계속 있을 만한 그런 선수인데 이제 뭐 국가대표 선수가 됐잖아요. 또 문보균 선수도 연계혁 감독이 왔을 때 1년 차입니다. 조금 보여준 게 있고 가능성은 있지만 아직 여물지 못한 문성주 선수 역시 그 당시엔 좀 1년 차 약간 좀 애매한 상황. 근데 와서 연 감독이 그런 이야기를 저한테 했습니다. 유재현 감독님이 좋은 원재료 선수들을 찾아서 이렇게 찾아가지고 조금 닦아놓고 본인이 옆에서 정말 뭐 숟가락 하나 얹는 식으로 조금 했는데 이렇게 훌륭한 선수들이 돼서 유재현 감독님한테도 굉장히 감사하다. 유재현 감독님 덕분에 나도 좀 빛도 볼 수 있게 됐고 어떻게 보면 유재현 감독님 진짜 엄청 하더라고요. 감사하다는 말을 이야기 여러 번 했습니다. 그거는 유재현 감독도 좋은 거고 연 감독도. 근데 보면 감독들이 보면 이제 이정 감독이 키운 또는 이정 감독이 픽을 했던 이전에 그런 걸 또 잘 안 하려고 그래. 부정하죠. 그런 경우가 많아요. 그런 경우가 많은데 그 연 감독 같은 경우는 뭐 그런 식으로 생각은 안 하는 것 같더라고요. 오히려 이제 그런 부분들이 조금 더 유연하거든요. 연 감독이. 연 감독은 이제 믿음의 야구는 아니죠. 배신의 야구죠. 어떻게 보면. 왜냐하면 치리노 선수 안 믿었다가 또 믿게 되고 또 이 못하고 그러면 또 내년에 또 4, 5월 되면 바꿔라 하고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어찌 보면 야 냉정한 거 아닌가. 또 뭐 이정용 선수라든지 다른 선수들 야 내 4번 기회 줄게. 그런데 못해. 그러면 한 2번 주고 한 다음에 미안해 불러서 3번 정도 기회 줄라는데 3번까지 좀 어렵다. 좀 만들어 가지고 와라. 뭐 어쩔 수가 없는 거야. 뭐 좀 지금 가장 활력을 느끼고 가장 좋은 선수가 주전으로 뛰어야 된다는 게 또 그다음에 기회를 받으려면 그 선수가 그만한 준비가 돼야 되고 그만한 의욕도 있어야 된다. 무작정 주는 게 아니죠. 그런 철학은 조금 있더라고요. 타구단에서 지금 LG 시스템을 조금 특별하게 보고 있는데 이 이야기를 조금 더 해보도록 할게요. 지금 연경엽 감독 같은 스타일의 감독을 찾아요. 타구단이. 올해만 해도 제가 뭐 벌써 한 2구단의 관계자한테 진짜 우리 야구에 연감독 같은 스타일이 또 있나요? 뭐 묻는데 연감독 같은 스타일이 이제 코치들 입장에서 무지 짜증나죠. 엄청 꼼꼼하거든. 뭐 요구하는 게 많아. 뭐 페이퍼워크도 많고 막 화나지. 그리고 선수들한테도 되게 요구하는 게 많단 말이에요. 준비를 이걸 해라 저걸 해라 막. 이게 힘들어요. 뭐 지나고 나면 뭐 좀 성과들이 좀 있죠. 여러 가지 뭐 장단점이겠지만 뭐 감독의 뭐 본인이 가지고 있는 어떤 뭐 특별한 철학이죠. 철학인데 실제로 연감독 같은 스타일을 좀 찾죠. 시즌 그러니까 긴 시즌을 좀 아우르고 단기전에 임팩트가 있고 선수들 관리도 조금 하고 젊은 선수를 쓰는데 큰 부담도 잘 안 느껴요. 그렇다고 베테랑 선수한테 무조건 무조건 옷 벗어 이건 절대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젊은 선수도 쓰고 나이 많은 선수도 쓰고 진짜 유해요 좀. 근데 그런 부분들 그리고 구단하고 이 커뮤니케이션도 꽤 됩니다. 그러니까 차면서 단장이 강조하는 이 육성 시스템 요거하고도 차 단장의 육성 시스템도 타구단이 봅니다. 뭐냐면 차 단장이 이제 오면서 2군 코치들 굉장히 중요시하고 2군 코치들 공부시켰잖아요. 그러니까 2000에서 그때는 진짜 뭐 시감자도 없다고 했었거든. LG는 뭐
봐도 많지가 않다. 근데 LG에 이제는 유망주들이 넘쳐난다. 그 넘쳐나는 유망주들을 보면서 LG도 같이 성장하고 그리고 1군도 성장하고 2군도 성장하는데 요거를 이제 타 구단이 보. 그러니까 지금 왜 코치들 지금 쟁탈전이 벌어지느냐? 여러 구단들이 코치가 엄청 중요하다고 다들 인식해요. 지금 코치들의 연봉이 꽤 많이 올랐습니다. 코치들 단연 계약합니다, 지금. 그리고 코치분들 계약금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사실 그 LG가 약간 좀 이 트리거가 됐다는 생각이 듭니다. 굉장히 개성이 강하죠. LG의 이제 연기가 굉장히 개성 강합니다. 그러니까 자존심 엄청 강해요. 그 차명섭 단장 뭐 엄청 자존심 강하지. 저도 굉장히 개인적으로도 존경하는 그런 부분이 있어요. 와, 보통이 아니다는데 이 두 사람이 맞겠습니까? 맨날 맞을 수가 있나요? 내각하지. 근데 서로를 존중. 뭐냐면 공식 석사이든 사석이든 단장이 감독 조금 싫은 소리 하는 걸 들은 적이. 감독이 단장 그걸 안 해요. 굉장히 서로가 서로를 좀 배려하는 부분이. 그러니까 뭐 이게 뭐 좋죠 뭐. 그래서 지금 차명섭 단장이 단장들 중에 연봉 1위가 됐잖아요. 7년 연속 가을 야구 가고 부동의 연봉 1위예요. 지금 단장님들 중에서. 두산 김태룡 단장님은 지금 부사장이니까 모기업의 부사장이니까 그건 직급 때문에 그 좀 차이가 있겠죠. 그죠? 부사장 연봉은 또 크니까 김태룡 단장님하고는 모르겠는데 다른 단장님들하고는 조금 비교가 안 되는. 그리고 영감독도 내일 발표를 하든 모레 발표를 하든 역대 최고액을 찍을 겁니다.